네, 흔히 말 속에 뼈가 있다는 말을 자주 하죠. 그것을 연중유골이라고 하는데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전례 없이 강경한 단어들을 써가면서 그동안의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정말 뼈 있는 말들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유독 귀에 쏙 박히는 단어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그 단어들이 현 정국의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 대통령의 발언 속에 담긴 단어, 어떤 의미를 뜻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온 단어, 바로 배신이었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여당의 원내 사령탑도 정부 여당의 경제 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네,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곁에서 보고 자라며 그 누구보다 배신에 대한 트라우마가 강한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라고 지칭한 사람은 바로 여당의 원내 사령탑 유승민 원내대표였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지난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박근혜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 시절인 초선이던 유승민 원내대표를 대표 비서실장으로 깜짝 발탁했습니다. 2007년 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유승민 원내대표는 박근혜 캠프의 정책 메시지 단장을 맡으면서 대통령 만들기에 선봉에 서기도 했습니다. 결국 지금의 유승민 원내대표가 있기까지 그 바탕엔 박근혜 대통령의 힘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좋았던 것도 여기까지.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2011년 유승민 원내대표는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박 대통령의 행보를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지난해 10월엔 청와대 외교안보팀을 어린아이의 경상도 사투리인 청와대 얼라라고 지칭하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결정적으로 유승민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박 대통령의 공약 가계부를 거론하며 더 이상 지킬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현 정부의 정책을 정면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야당 의원의 말인지 여당 의원의 말인지 구분이 안 간다고 할 정도로 유승민 원내대표의 발언은 강경했습니다. 결국 바꿔 말하면 박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이제 몰아세웠거든요. 네.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청와대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이 부분을 발끈을 했다는 건데요.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5년 10월 재보선 있을 때 네. 대구 동물의 비례대표였던 의원을 갖다가 비례대표를 그만두게 하고 지역구 의원으로 지역구 공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 대구 동물의 공천을 받아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대표이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당선이 된 뒤에 내리 대구 동을에서 3선을 했고 오늘의 원내대표까지 오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큰 나름대로 이제 정치적으로 버팀목이 되셨었는데 네. 지금 와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여러 가지 공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경제 법안들도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역할을 못 해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나름대로 대통령이 이제 배신감을 느낍니다. 네, 어제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이후 유승민 원내대표는 사실상 원내대표 사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의원총회를 마친 새누리당의 결정은 일단 유승민 원내대표와 계속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제 자신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당청 관계에 대한 의원님들의 걱정에 대해서 진심으로 제가 좀 받아들이고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우선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경위가 어떻게 되었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한 몸으로 일하고 또 메르스 사태 등 이 비상한 시국에 국민의 걱정을 들어드려야 할 정부 여당이 국민들께서 오히려 걱정하시도록 만든 점에 대해서 참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박근혜 대통령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께서 국정을 헌신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여당으로서 충분히 뒷받침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네, 유승민 원내대표 어제보다 몸을 더욱 낮추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청와대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청와대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대통령 인식의 엄중함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면서 차가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사실상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새누리당을 보면서 또다시 실망을 한 겁니다. 자, 이런 표현은 어제의 발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법들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서 정부에만 책임을 물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회와 정치권에서 국회법 개정 이전에 당연히 민생 법안에 사활을 건 투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묶인 것들부터 서둘러 해결되는 것을 보고 비통한 마음마저 듭니다. 네, 어제 발언에서 주목해볼 두 번째 단어, 바로 비통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으로 보면 여야 모두에게 하는 말 같지만 결국 여당인 새누리당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더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의 가장 큰 파트너가 되어야 할 새누리당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유승민 원내대표보다 김무성 대표가 더 가까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유승민 원내대표가 직격탄을 맞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곤혹스러운 사람은 김무성 대표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청와대의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압박에도 김무성 대표는 청와대의 뜻을 사실상 따르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어제 이제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이 그렇게 강력하게 그 원내 지도부에 대해서 뭐 아주 사실상 레드 카드를 꺼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박계 의원 중에 의원총회에서 친박계를 비롯해서 의원총회에서 물러나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한 5-6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친박계가 전부 한 최소 30-40명이 되는데.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당을 장악하고 있는 거는 김무성, 유승민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내년 총선이 이제 4월에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잘못 보여서 뭐 좋을 게 뭐 있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들이 일부 있었겠죠. 예. 친박계 의원들조차도. 예. 그리고 그만큼 아직 그 대통령이 그렇게 친박계한테 어떻게 보면 총궐기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친박계들의 결속력이 많이 약해졌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네, 이런 기류를 파악한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의 자세를 완전히 낮추면서 최대한 국정 협력을 다짐하고 있긴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를 과연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국회가 꼭 필요한 법안을 당리당략으로 묶어놓고 있으면서 본인들이 추구하는 당략적인 것은 빅딜을 하고 통과시키는 난센스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 단어는 난센스입니다. 난센스는 이치에 맞지 않거나 평범하지 않은 말을 뜻하는 단어죠. 박근혜 대통령에 비친 이 최고의 난센스는 바로 국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 발언의 의미를 되새겨보면 현재 박 대통령의 심중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는 국민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만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들 뿐이고 국민들께서 선거에서 잘 선택해 주셔야 새로운 정치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이 얼핏 들으면 정치인들의 물갈이를 요구하고 있는 느낌도 드는데요. 사실 대한민국의 정치인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가진 존재감은 상당하죠. 삼김 이후 박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정치인도 국회의원 20-30명 정도를 자신의 이름으로 당선시킬 수 있는 힘, 그 정치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지만 국회가 혹은 여당이 박 대통령의 국정에 계속 협조하지 않는다면 박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탈당설까지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절대 그런 일은 없다며 일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지금 대통령의 의중은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이건 단순히 거부권 행사만을 한 것이 아니라
여권의 지도부에 대한 아마 질책, 예. 그리고 여권 지도부가 뭔가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분명히 담아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에서 한 거부권 행사하면서 한 그 말씀들은 네. 사실상 거부권은 표면적으로 나온 것이고 그동안의 정국이 운영되어 오는 방향, 그 청와대와 여당 간의 그 협력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총체적인 불만을 얘기한 겁니다. 이 내용의 강도는요, 이건 상당히 심각한 거다. 이것이 아마 국회 전체와도 연결이 되는 그런 어떤 적대적 관계로 형성이 되면 예. 앞으로 정국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예. 이게 지금 생각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예. 아마 사임할 때까지 상황은 계속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친박계 목소리는 당분간 수그러들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청와대의 싸늘한 반응도 당분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언중유골에 담긴 뜻을 새누리당이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